안녕하십니까. MJ경매 박재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앞서 보셨다시피 뭐 간단하면서도 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최저 시간이든 뭐 금액정이든 최저로 금액을 들어가서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물건 추천보다는 이런 걸로 제가 잡아놨고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참고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저희 보시면은 해당 건축 연도 첫 번째, 두 번째 해당 소유자의 매수 연도,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 세 번째 공실인지에 대한 여부, 관리실 전기, 수도, 가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보는 방법, 네 번째 점유자의 협의.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크게 보면은. 근데 뭐 거기서 좀 세부적인 그 시점으로서는 인도 명령 및 매수와 매도에 대한 시간을 축소,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나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일반 뭐 제가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은, 유찰된 아파트를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울산 방호도 첫 번째 나오는 로하스 헤비비치 아파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려나? 여기 보시면은 일단 뭐 불허가 받거나 뭐 이런 물건들은 뭐 좀 꺼려 하실 수도 있으나,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요 방법들만 보여드리고자 하니까는 다른 물건에다가 접합을 해가지고 다른 물건도 되는지 다른 물건에다 써먹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원래로 돌아가서, 이건 사용 승인이 16년도 났네요, 그죠? 16년도 났으면 최근이니까 굳이 인테리어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일단 요거 말고 제가 다른 물건으로 한번 조금 봐드리면은 뭐 한 이 정도가 좀 좋겠네요. 사용 승인 03년도에 승인해가지고 최기시가 요거를 소유권 이전 매매를 12년도에 합니다. 그죠? 12년도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당 건물 건축 용도, 소유자의 매수 연도 및 취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왜 말 그대로 사용 승인이 03년도에 승인돼 가지고 약 9년 뒤에 최기 씨가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매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셨을 때 지금 시점으로는 약 9년 정도 지난 아파트면은 일단은 최소 못해도 도배장판은 했을 것이다. 그죠? 도배장판은 했을 것이다. 자, 첫 번째, 도배장판은 했을 것으로 추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또 다른 방법, 공실인지에 대한 여부, 관리실 전기, 수도, 가스, 점유자의 협의.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공실인지의 여부와 점유자의 협의. 이 점유자는 지금 임차인에 보시면은 뭐라 적어놨는데 소유자 및 그 가족이 되어 있었음. 전입신고는 맞죠? 그럼 일단은 뭐 소유자의 상대로 인도 명령을 하면 된다. 그리고 관리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두인 경매를 보기 때문에 잘 나와 있진 않으나, 인근 관리실 사무 관리소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물어봐가지고 요거 얼마 정도의 미납 관리비가 있냐면서 지금 누가 거주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나올 겁니다. 최기 씨가 거주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냐?
공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솔직하게 뭐 지금 현재 당장 제가 지금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요게 확실치 뭐 공실에 대한 여부는 확실치 나오지 않으나 보통 관리실과 전화를 해갖고 공실인지 아닌지 첫 번째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전기 및 수도 가스가 관리실 포함 안 돼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 전화해가지고 개인정보로 인해서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및 채무자 있죠? 최기 씨의 이름을 대고 제가 요거를 이제 추후에 경매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그냥 이 집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미납 요금을 확인하고 한다. 언제부터 미납이 되어 있냐라고 알아보면은 제일 빠를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공실의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502호면은 그냥 이 동네에 가서 찾아가서 알아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찾아가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지 뭐 입주자 대표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으셔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이다. 자, 그럼 점유자의 협의, 제가 밑에다 인도 명령 진행하면서 2차 협의라고 적어놨죠. 일반 저희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로 집을 인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매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은 보통 저는 처음에는 제가 낙찰 받고 나면은 잔금 치기 전에도 제가 찾아가 가지고 뭐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라면은 뭐 없는 아파트도 있는 아파트든 찾아가서 집에다가 부착물을 부착하고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굳이 가진 않습니다. 굳이 뭐 시간이 없다 있으면 가도 좋지만은 멀다 못 간다 이러시면 굳이 안 가시고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자, 관리실에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낙찰자입니다. 소유권자, 현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불법이오니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드릴 테니 소유자분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문자 및 전화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 관리실에서는 해줍니다. 왜? 미납 저양 장인애들은 관리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전에 얘기할 때 일단은 뭐 관리비에 대해서 먼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시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소유자분 최익기 씨 이분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명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게 풀 수 있으면 좋게 풀겠지.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100%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최고 좋은 거는 서로 애초부터 이제 얼굴 붉히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밀당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좀 좋게 나가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는 좀 세게 나가다가 다시 좀 처음에는 또 안 좋게 나가다가, 그죠?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쓰는 방법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요 시간을 줄이죠. 근데 저는 조금 뭐 임차인 분들이 이제 소유자든 채무자든 임차인이든 점유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하게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 대신에 조건을 걸겠죠. 저는 이거를 임대든 매도를 할 거면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듯이 인도 명령도 집행하고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인도 명령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추후에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죠? 인도 명령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 이행으로 이분한테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10월 1월 1일이다. 그럼 12월 20일까지 거주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가면은 월세는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 보증금 정도는 걸어주세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지금 내놓을 예정이니까는 언제든지 집을 좀 보여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온 대로 매월 이자, 관리비 등 이런 소요 시간 등이
축소가 되겠죠. 말 그대로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이렇게 집을 보여주는데, 집을 보여주면 그만큼에 대한 시간이 빨리 줄어들겠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결론, 그것이 알고 싶은 결론.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어떻게 풀지, 어떤 방향으로 매도 및 임대를 할 건지에 대한 결론부터 만들어 놓고 결론, 진짜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자.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명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결론이 많이 놓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제가 넣어 놓으신 플랜 A, B, C 정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 플랜 A와 B와 C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소유자를 만났을 때, 점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고 나갈지, 그 다음에 A가 뭐 어떻게 풀고 나갈지, 그다음 2차는 또 어떻게 풀고 나갈지, 3차는 또 어떻게 풀고 나갈지, 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말 그대로 이 물건에 대해서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지금 시세가 한 6천만 원 정도에 매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물건이 6천만 원에 매도가 된다는 가정하면은 솔직하게 그냥 욕심이 과하면은 솔직하게 좋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드리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600에 받는다 치자. 그리고 뭐 양도세 뭐 개인이든 뭐 법인이든 양도세도 있고 뭐 법인세도 있는데 그냥 각종 세금과 각종 부가금 한 1,000만 원이나 치시고, 그죠? 이 두 개 합치면 4,6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나는 한 1,000만 원만 먹자. 솔직히 여기 들어간 돈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400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금액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냥 대놓고 그냥 제이킹 씨한테 가서 제가 그냥 깔끔하게 돈 좀 드릴게요. 깔끔하게 돈 좀 드릴게요. 한 150 정도? 뭐 많이 준다 하면 150 정도? 적게 주면 한 100만 원 정도는 드릴 테니까는 협의 보시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플랜 A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플랜 B는 뭐 안 된다? 그럼 인도 명령 하면서 집행까지 가가지고, 개업까지 가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1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 못 드립니다.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돼서는 아마도 조금 더 금액을 조금 더 올려달라 얘기를 하고 시간을 조금 더 돌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럴 때 확고하게 나가냐 유예하게 가냐의 차이가 좀 틀리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플랜 C, 여기서 말씀드린 플랜 C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택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받았고 소유권 이전일이 11월 1일이라 치면은 11월 1일날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한다 받았다 치면은 제가 11월 말까지 이사를 나가신다는 조건 하면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1월 중순이 되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돈은 한 50만 원 정도? 근데 11월 말까지 되면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택은 점유자인 분이 직접 하셔라.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뭐 통화든 뭐든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해 놓으시든 만나서 뭐 사인을 받으시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떤 게 부동산 경매에서 손실 없이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조금 이렇게 드려봤고, 이게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기정사실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으니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뭐 자세한 것들은 저희 카페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서 문의 주시면은 또 저를 통해서 뭐 답변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다른 분들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카페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